홈팀 FC 도쿄 나카가와는 골문 앞에서 마무리 감각이 예리하며 순간적인 위치 선점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 다와라치미다는 전형적인 메잘라 움직임을 보여주며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의 공격 루트를 창출한다. 이 움직임은 페널티박스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열어주며 그 지점에서 곧바로 나카가와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공급할 수 있다. 코이즈미는 중원에서 볼순환과 안정적인 연결을 담당하며 전방 침투 타이밍에 맞춰 패스를 배급하는 역할이 확실하다. 전체적으로 FC 도쿄는 전진 템포가 빠르고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활용한 공격 패턴이 상대 수비를 흔들어내는 강력한 무기다. 원정팀 도쿄 베르디 소메노는 전방에서 빠른 발과 순간적인 돌파를 통해 공간을 노리지만 압박을 받으면 마무리가 급해지는 약점이 있다. 후쿠다는 측면에서 활발한 오버래핑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포지셔닝 불안이 자주 드러난다. 메시노는 볼을 잡은 뒤 과감한 슈팅과 드리블로 변화를 꾀하지만 동료와의 연계성이 떨어져 단독 플레이에 의존하는 장면이 많다. 3백 수비 라인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나 하프스페이스 커버에서 흔들리는 장면이 잦고 파이널 서드에서 순간 집중력이 무너질 수 있다. 결국 공격 전개는 단조로우며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집중력 붕괴가 반복되는 흐름이다. FC 도쿄는 다와라치미다의 침투와 나카가와의 골 결정력이 맞물리며 하프스페이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코이즈미의 배급과 템포 조절까지 더해지면 공격 전개가 훨씬 매끄러워진다. 반대로 도쿄 베르디는 3백 수비에서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주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전술적 상성과 경기 흐름을 고려할 때 FC 도쿄의 승리가 가장 설득력 있는 선택지다. 홈팀 구마모토 포메이션은 3-3-1-3이며 시와마는 전방 압박과 제공권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지원이 늦으면 고립되기 쉽다. 와타나베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를 시도하며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해질 경우 탈압박 과정에서 잦은 실수를 범한다. 가미무라는 측면에서 스피드와 돌파로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전환 상황에서 수비 가담이 느려 뒷공간 노출이 심각하다. 구마모토의 가장 큰 문제는 수비 조직이다. 3백 라인이 중앙과 측면을 동시에 커버하지 못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 공간이 쉽게 열리고 위치 잡기 미숙으로 인해 크로스 상황에서도 불안정하다. 결국 구마모토는 공격 시도보다 뒷문 관리에 실패하며 경기 내내 불안감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도쿠시마 포메이션은 3-4-3이며 치보이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문전 마무리에서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공격의 핵심이다. 그는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고 제공권 싸움에서도 강점을 드러낸다. 주앙 빅토르는 중원에서 강한 피지컬과 볼 배급 능력으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공격의 기점을 안정적으로 형성한다. 야마시타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컷인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며 크로스와 연계에 모두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낸다. 특히 치보이와 야마시타의 연계는 구마모토의 불안정한 수비 구조를 집중 공략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박스 안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도쿠시마는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흔들며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어 전술적 완성도가 훨씬 높다. 구마모토는 수비 조직의 불안정이 너무 뚜렷해 경기 내내 위기를 반복적으로 맞을 것이다. 반면 도쿠시마는 치보이의 침투와 야마시타의 측면 돌파, 주앙 빅토르의 중원 장악으로 경기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구조적인 전력 차이가 그대로 드러나며 도쿠시마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홈팀 헬라스 베로나는 이번 시즌 초반부터 뚜렷한 약점을 보이며 어려운 출발을 하고 있다. 아민사르가 시즌 개막 후 유일하게 득점을 올렸지만 전체적으로 득점 루트가 제한적이고 기프트 오르반 역시 경기에 꾸준히 나서고는 있으나 결정적인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다. 미드필드에서는 압두 하로이가 한 차례 도움을 기록하며 기회 창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패스의 속도와 전방으로의 전환이 리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기 지배력에서 밀리는 모습이다. 원정팀 크레모네세는 시즌 초반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페데리코 보나촐리가 정강이 부상에서 회복해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은 팀의 큰 호재다. 그는 직전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한 바 있어 전방 해결사로서 즉시 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공격에서는 파리스 몬바냐와 마티아 발로티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몬바냐는 득점과 도움을 모두 기록하며 연계와 마무리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발로티 역시 미드필드에서 공간 창출과 득점을 병행하며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번 경기는 베로나가 홈에서 버티며 승점을 노리지만 뚜렷한 반전 요소를 찾아보기 힘든 양상이다. 공격 전환 시점에서의 패턴이 단조롭고 전방 마무리에 확실한 무기를 갖추지 못해 자칫하면 경기 내내 수세 상황에 몰릴 수 있다. 크레모네세는 보나촐리의 복귀와 함께 몬바냐, 발로티 등 다양한 득점 자원을 활용해 상대 수비를 공략할 전망이며 중원 싸움에서도 육체적 활동량에서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영상이 이해가 안 되시거나 이외의 다른 경기 분석 및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스포츠 배팅 정말 어렵습니다. 혼자서 하기 쉽지 않아요. 서로서로 좋은 건 공유하며 다같이 재밌고 건강하게 스포츠 배팅합시다. 홈팀 코모 포메이션은 4-2-3-1이며 두비카스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의 플레이로 공격 기점을 만들지만 득점 결정력은 기대치에 비해 아쉽다. 보이보다의 측면 돌파는 순간적인 스피드로 위협적이지만 크로스의 완성도가 낮아 마무리 연결이 자주 끊긴다. 니코파스는 이선에서 빌드업과 전환 패스를 담당하며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압박이 강해지면 쉽게 흔들린다. 코모는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 상대 수비 라인을 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경기 내내 주도권을 잡기보다는 제한된 공격 패턴 안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두비카스의 피지컬 활용 외에 뚜렷한 득점 루트가 부족하다. 원정팀 제노아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로렌초 콜롬보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골 결정력이 꾸준하지 않다. 그랜베크는 중원에서 활동량을 바탕으로 압박과 빌드업을 모두 시도하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져 흐름을 잃는 경우가 많다. 스탄치우는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공격 전환의 핵심이지만 수비 압박이 강하면 영향력이 제한된다. 제노아 역시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플랜 B 전술이 부재해 단기간에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 특히 상대 수비를 흔드는 개별적인 움직임은 있지만 팀 차원에서 전술적 디테일이 부족해 공격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콜롬보와 스탄치우의 개인 기량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코모는 두비카스와 보이보다를 활용해 변화를 주려 하지만 전술적 완성도가 낮아 효율이 떨어진다. 제노아 역시 콜롬보와 스탄치우에 의존하지만 패턴이 읽히면 공격 루트가 단절된다. 결국 두 팀 모두 공격의 답답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번 맞대결은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홈팀 에스파뇰 로베르토 페르난데스는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과 롱패스로 전방 전환을 이끌며 수비 집중력까지 더해진다. 하비 푸아도는 이선에서 유연한 움직임과 공간 창출 능력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페페 밀라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압박 저항 모두 뛰어나며 경기 템포를 유지하는 중심 역할을 한다. 에스파뇰은 4-2-3-1 전술을 바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동시에 구사하며 홈에서는 점유율과 공격 템포 모두 크게 강화된다. 그래서 초반부터 상대를 압도하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구조다. 원정팀 마요르카 마테오 조셉은 전방에서 스피드를 바탕으로 빠른 침투를 시도하지만 체력 소모가 빠른 편이다. 아사노는 폭발적인 순간 스피드로 역습의 핵심이지만 빌드업이 원활하지 못하면 고립될 수 있다. 파블로 토레는 중원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 마요르카는 4-2-3-1을 기반으로 하되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는 패턴이 반복된다. 특히 섬지역이라는 특성상 본토 원정마다 장거리 이동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돼 컨디션 유지가 어렵다. 여기에 어메치 직후라 주전급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힘들다. 에스파뇰은 홈에서의 안정적인 전개와 강한 압박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마요르카는 섬 원정 특성상 체력 저하가 불가피하고 어메치 소집 여파까지 겹쳐 경기 집중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에스파뇰이 홈 2점을 살려 승리를 확정지을 시나리오가 가장 설득력 있다.